비에 젖은 7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 몇 개를 꺼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국밥 한 그릇만 3일째 굶고 있어요. 제발 좀.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 냄새 때문에 밥맛 떨어져. 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마음을 정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의 골목길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35살의 나이에 이미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허름한 간판 아래 정성 국밥이라는 글씨가 바른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간판 한쪽 모서리는 녹이 슬어 떨어져 나갔고 전구도 하나는 나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플라스틱 의자 몇 개는 다리가 흔들거렸고 테이블 위엔 오래된 긁힌 자국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9살 된 아들 준수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의 모습이 웃고 있었죠. 그 옆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준수가 숙제를 하다가 물어본 게 생각났거든요. 엄마, 우리는 언제 아빠처럼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그런 날이 올 거야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어요. 서진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집에 온 독촉장들이 생각났거든요. 병원비 청구서, 전기요금 고지서, 가게 임대료 독촉장까지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것도 있었어요. 계산해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어요. 서진은 냉장고에서 사고를 꺼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도박에 빠져 집안을 말아먹던 그때를요. 서진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내가 큰 돈 벌어서 다 갚을게.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맹세하던 모습도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죠. 결국 민수는 더 큰 빚만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서진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준수의 미래도 막막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신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서진이 도와드려야 할 형편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수가 가끔씩 물어볼 때마다 서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계셔. 금방 올 거야.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준수가 너무 어렸거든요.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이 이 작은 국밥집을 시작한 건 정말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갈 곳도 할 일도 없던 서진에게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국밥 끓이는 솜씨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월세도 처음엔 좀 봐줄게. 처음엔 자신이 없었죠. 요리는 해봤지만 장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몇 명 오지 않았고
국물간도 자꾸 실패했어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국밥 끓이는 법을 공부했죠. 어머니께 전화해서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서진아, 국밥은 마음으로 끓이는 거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여야 정말 맛있어진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버지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보내드려야 할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괜찮다, 괜찮다. 내가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니?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를요. 아버지 약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국밥을 끓이는 일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사골을 우려내고 양념을 넣고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이제는 손에 익숙해졌죠. 서진은 국밥 한 그릇에 6천 원을 받았어요. 다른 집보다 1,000원 비쌌지만 재료비를 아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값싼 사골 대신 좋은 걸로 쓰고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서진은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국밥집이지만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곧 첫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깍두기, 콩나물, 부추김치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서진에겐 소중한 일이었어요. 이 일이 없다면 준수와 함께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해. 쓰러지면 안 돼.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가야 했거든요. 준수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게 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채 상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서진아, 오늘도 화이팅. 서진은 억지로나마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 7시 정성 국밥집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주로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국밥 2그릇이요. 김치 좀 더 주세요.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었죠. 서진은 국밥을 끓이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 되겠네요. 그래도 맛있는 국밥 먹고 가니까 힘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거든요. 옆 골목에 새로 생긴 체인점 국밥집 때문이었어요. 거기는 5,500원이던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 한 손님이 투덜거리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조금 붐볐습니다.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국밥 진짜 맛있다더라.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시거든요. 서진은 바쁜 와중에도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내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가게가 한산해지자 서진은 잠시 쉬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매출이 10만 원이네. 평소보다 몇만 원이나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번 달 임대료도 낼 수 없을 것 같았죠.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집주인으로부터였어요. 임대료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 바랍니다. 서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준수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저녁에 치킨 먹어도 돼요?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치킨 하나 사줄 돈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우리 준수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거짓말 같은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가장 붐볐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죠.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만 바라봤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밀려왔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몇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금방 나가버렸어요. 서진은 지친 몸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오늘 사용한 그릇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어. 서진은 절망스러웠어요. 밤 10시 거의 마감 준비를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힘겹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아서 구멍이 난 점퍼의 때가 잔뜩 묻은 바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비에 젖은 듯 옷이 축축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노인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몸에서는 쉰내와 노숙자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서진은 코를 찌푸릴 뻔했지만 참았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심하게 떨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대부분이었죠. 아가씨 국밥 한 그릇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일째 굶고 있어요. 제발 좀. 노인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꺼낸 잔돈을 세어보니 겨우 2,800원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값 6,000원에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이미 마감 준비를 다 끝낸 상황이었어요. 육수도 거의 바닥났고 고기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가게 안에 있던 마지막 손님 2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 냄새 때문에 밥맛 떨어져. 사장님, 저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상 문제도 있고요. 손님들의 시선이 차갑고 거부감으로 가득했어요. 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력이 없어서인지 비틀거렸어요. 3일째 굶었다니까 일어설 힘도 없구나. 서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사장님,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런 거지들 받으면 가게 이미지만 나빠져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어요. 노인은 더욱 위축되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면 손해였어요. 오늘 이미 매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짜로 줄 여유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서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자신도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막막했을 때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 도와주셨던 그때를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인생 아닐까? 서진은 마음을 정했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서진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국밥 한 그릇 나갑니다. 손님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은 육수에 라면 사리를 넣고 끓였어요.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고기도 넣고 파도 듬뿍 넣었어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따뜻할 때 드세요. 서진이 국밥을 노인 앞에 놓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한다 공짜로 퍼주면서 무슨 장사야 다신 안 올 거야 뒤에서 험한 말까지 해댔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노인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잃은 돈은 6천 원이었지만 얻은 건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어제 그 할아버지가 무사히 잠자리를 구했을까? 걱정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뒤에서 한 말들도 신경 쓰였죠.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제 매출도 부족했는데 공짜로 국밥까지 내어줬거든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단골인 공사장 아저씨였어요. 사장님, 어제 좋은 일 하셨다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서진은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굶주린 할아버지 도와주신 얘기요. 벌써 소문났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요? 아저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어제 마지막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렸대요. 젊은 여사장이 굶주린 노인에게 무료로 국밥 줬다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서진은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동네 맘카페에 정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정성 국밥집 사장님 대박 감동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죠. 댓글도 벌써 20개가 넘었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 사람 냄새 나는 국밥집이네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좋은 교육 시켜야겠어요. 댓글들을 읽으니 서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줄이 생겼어요. 정성 국밥집이 여기 맞나요? 어제 그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곳이죠? 처음 보는 얼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사장님, 국밥 5그릇이요. 저희도 4그릇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정신없이 국밥을 끓여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오전에 20그릇 정도 팔았는데 오늘은 벌써 30그릇을 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가게 밖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서진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주문 받고 국밥 끓이고 계산하고 설거지까지 손이 모자랐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가게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착한 국밥집이에요. 사장님 정말 천사 같으시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덩달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무료로 국밥을 주신 건가요? 서진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배고픈 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정말 선한 마음씨네요. 이런 분이 성공해야 해요.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은 계속 몰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산한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TV에도 나올 것 같아요. 기자들도 올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오후 3시쯤 지역 케이블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MBC 지역 방송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서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굶주린 분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신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배고픈 분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귀한 마음씨네요. 혹시 평소에도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날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서진의 진솔한 대답이 기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뒤에도 손님들은 계속 왔어요. TV 나오시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유명해지시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진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국밥집 사장인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어요. 마치 자신이 성인이라도 된 것처럼 떠받드는 것 같았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어요. 서진은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믿을 수 없어 45만 원? 평소에 5배가 넘는 매출이었어요. 이런 날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내일도 이렇게 많이 올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일했더니 온몸이 아팠어요. 목도 쉬었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와 전화가 잔뜩 와 있었어요. 친척들, 옛날 친구들, 심지어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서진아,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TV 나온다며? 축하해.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매출은 좋았지만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온 건 아닐까?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TV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준수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조금 유명해진 것 같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아들의 웃음으로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제의 엄청난 손님들을 생각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셨네요. 몇 시에 문 여세요? 저희가 첫 번째예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기대를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12석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가 순식간에 가득 찼죠. 국밥 8그릇이요. 저희는 5그릇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정신없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손님이 오다 보니 재료가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고기가 떨어져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진이 말하자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장사해요? 유명해진다고 건성건성 하시나? 다른 데 가자. 시간 아까워. 몇몇 손님들이 일어서서 나가버렸어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지역부입니다. 어제 방송 보고 왔어요.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젊은 여성 사장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니.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서진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국밥을 끓여야 했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서진이 주방으로 뛰어가자 기자가 따라왔어요. 일하시는 모습도 촬영해도 될까요? 사장님, 주문 받으세요. 국밥 언제 나와요? 손님들이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인터뷰와 장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벅찼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가게 밖에 긴 줄이 생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느릴 거면 장사 접으세요. 거친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옆가게 국밥집 사장이 찾아왔어요. 50대 남성으로 이 시장에서 10년째 장사를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공짜로 퍼주면서 영웅 행세하는 거야? 박 사장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손님들이 다 당신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서진은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서진이 변명하자 박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도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공짜로 줄 거야? 아니면 그때만 쉬한 거야? 날카로운 질문에 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 회의 때 얘기 나왔어요. 당신 때문에 다른 가게들 장사 안 된다고. 박 사장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의로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진의 친척들이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던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서진아, TV 나오던데? 대단하더라. 하지만 속내는 다른 게 있었어요. 요즘 장사 잘 되지? 우리도 좀 도와줘. 고모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요구에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고모,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직 빚도 많고 서진이 거절하자 친척들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에이, TV까지 나오면서 없다고? 인심도 없네. 혈육도 안 도와주면서 남한테는 공짜로 주고. 그때 한 번만 도와준 거고 평소에는 저도 힘들어요. 서진이 해명하려 했지만 친척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무튼 실망이야. 유명해진다고 거만해졌네. 퉁명스럽게 말하며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공짜로 받는 거야? 한 손님이 따져 물었어요.
오늘 또 다른 노인이 와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서진이 어제처럼 무료로 국밥을 내어준 거였어요. 우리는 돈 냈는데 불공평해. 그럼 나도 그냥 달라고 할까?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난처했어요. 어제처럼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기준이 뭐예요? 누구는 공짜고 누구는 돈 받고? 한 손님이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진이 설명하자, 그럼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공짜로 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한 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야, 이게 뭐야? 장사하는 거야? 자선사업하는 거야? 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진정하세요. 서진이 말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환불해줘. 이런 데서 못 먹겠어. 경찰 불러야겠네.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국 누군가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0분 뒤 경찰관 2명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도 난처해했어요. 일단 진정들 하시고 피해가 있으면 합의하세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서진은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서진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감사했지만 그만큼 비난과 질투도 따라왔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출은 좋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어요.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재료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게 벅찼죠. 게다가 매일같이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무료로 주실 건가요? 한 손님이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죠. 서진은 이제 누구를 도와줘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아니면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수상해 보였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평범하게 주문했지만 계속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기자님이세요? 서진이 물어보자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소문 듣고 왔어요. 하지만 국밥을 먹는 내내 서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명이 몰려온 거예요. 박 사장을 비롯해 5명의 상인들이 험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서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박 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시장 전체가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 오고 구경꾼들 오고. 정작 장사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서진이 변명하자 한 상인이 비웃었어요. 도와준다고? 그럼 매일 공짜로 줄 거야? 아니면 그때만 쉬한 거야? 날카로운 추궁의 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을 말해봐요.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상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려는 사람들 많다던데.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선의를 이렇게 의심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일이라고요. 서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상인들은 더욱 차갑게 반응했어요. 그럼 증명해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이 따져 물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당신 혼자 성인 행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한 상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20년, 30년 여기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 분위기 다 망쳐놨어. 서진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 때문에 다른 가게들 손님이 줄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상인들이 나간 뒤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무료로 국밥을 받아간 노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멀쩡한 옷을 입고 왔어요. 어제의 남루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아버지, 어제 오신 분 맞나요? 서진이 놀라서 물어보자 노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처음 와봐요. 하지만 서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특유의 목소리와 얼굴을요. 그때 한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아, 저 아저씨 어제도 봤는데요. 돈 없다고 하면서 공짜로 받아가던데.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네. 저 사람 어제 여기 있었어. 사기꾼 아니야? 노인은 급하게 가게를 나가려 했지만 손님들이 막아섰어요. 야, 어디가? 사기친 거 아니야? 사장님도 속은 거잖아. 상황이 험악해지자 서진은 어쩔 줄 몰랐어요. 저기요, 진정하세요. 서진이 말렸지만 손님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사장님도 너무 순진해요. 이제 누굴 믿어야 해? 결국 노인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가게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도운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공짜로 주는 거 계속 할 건가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인터넷에 서진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쇼였네 사기꾼들 도와주고 영웅 행세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려는 거였어. 서진은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게다가 처음에 도와준 그 노인도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그분도 사기꾼이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도운 사람이 정말 굶주린 사람이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서진은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일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온라인 기사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 요즘 이런 식으로 관종짓 하는 사람들 많아.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수야, 엄마 늦을 것 같아. 라면 끓여 먹어.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의가 의심받고 도움이 사기로 둔갑하고 칭찬이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서진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서진은 더 이상 누구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긴 줄은 없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손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서진에겐 다행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가게 앞에 놓인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서진은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런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 국밥집 사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궁금해하며 편지를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손님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연필로 쓴 글씨였어요. 글씨체가 어딘지 익숙했는데 누구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가씨께, 저는 며칠 전 밤늦게 당신의 가게에서 국밥을 얻어먹은 늙은이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이었어요. 처음에 도와준 그 할아버지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일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한강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 노인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50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퇴직금도 회사 부도로 받지 못했죠.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자신도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죠. 그날 밤 당신의 가게 앞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들어간 거였어요. 편지를 읽으며 서진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비에 젖은 채 힘겹게 들어오던 노인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잔돈을 꺼내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아가씨가 내어주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음식만 배불렀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어요. 서진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지난 며칠간 받았던 비난과 의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보람이 있어요. 임시 거처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거리에서 저처럼 굶주린 노인들을 만나면 제가 가진 작은 돈이라도 나눠주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준 따뜻함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전 어떤 사기꾼 때문에 아가씨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당신은 그런 의심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편지에는 노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선행은 진짜였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가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밤 당신이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언젠가 제가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꼭 당신의 가게를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국밥을 먹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당신의 작은 선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편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당신이 살려준 늙은이가라는 글로 마무리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모든 힘든 일들이 이 편지 한 장으로 위로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 선행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그동안 의심과 비난에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사기꾼들 때문에 상처받긴 했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서진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용기를 얻을 생각이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도 계속 노력할게요.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진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서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시장 상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다 망가졌다. 처음부터 쇼였던 것 같다. 뒤에서 들리는 험한 말들이 서진의 마음을 핥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꼭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어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시장의 주요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20명 남짓한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서진에게 집중되었죠.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서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진 씨 문제 때문입니다. 상인회 회장이 엄숙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서진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어요. 박 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서진 씨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기자들 오고 구경꾼들 오고 정작 장사는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게다가 사기꾼까지 끌어들였잖아요. 한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시장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데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사기꾼들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선의로 한 일이에요. 서진이 변명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선혜? 그 선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요. 당신 혼자 착한 사람 행세하려고 우리는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회장이 서류를 꺼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장 매출 통계를 보세요. 지난 한 달간 평균 매출이 30%나 떨어졌어요.
서진 씨 가게만 빼고 말이에요. 숫자로 나온 현실의 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요. 박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장에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런 행동을 완전히 중단하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치며 동조했어요. 나가라고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 상인이 비웃었어요. 당신 때문에 시장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서진이 반박했어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일? 박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당신 혼자 자선단체라도 차리세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지 봉사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쌓인 억울함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럼 묻겠어요. 시장은 정말 돈만 오가는 곳이어야 하나요? 서진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파는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끼니이고 생명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이죠. 한 상인이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그렇게 해요.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저는 쉬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분을 도와드린 거라고요. 그분이 직접 편지로 감사 인사까지 해오셨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편지, 그것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식으로 감동팔이 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상인들의 의심은 끝이 없었어요. 서진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회장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런 행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조용히 장사하시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가시든지.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시장은 공동체예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상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공동체는 무슨 장사나 제대로 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상인들의 야유가 쏟아졌어요. 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 몰랐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평소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놀라서 물어보자 단골 아저씨가 말했어요. 상인의 회의 얘기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죄가 되나요? 우리는 사장님을 지지해요. 단골들의 따뜻한 말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돈 내고라도 계속 먹을게요. 이 집 국밥은 마음까지 채워주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응원에 서진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들렸지만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단골들의 응원을 받은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인회의 압박이 있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보자. 서진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진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어요. 가게 벽에 작은 안내문을 붙인 거였어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도움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단골 아저씨가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2그릇 값 낼게요. 혹시 어려운 분 오시면 한 그릇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이 거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좋은 일이네요. 저도 동참할게요. 하나둘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신 분이었죠. 국밥 한 그릇 얼마예요? 6,000원인데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 다른 분들이 미리 내주셨어요. 서진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해했거든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김치 더 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진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국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공간이 된 거였어요.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사장님, 이런 가게 처음 봐요. 새로운 손님이 감탄했어요. 여기서 밥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도와드렸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옷을 입고 얼굴도 환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가씨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정당한 값을 치르겠어요. 노인이 지갑을 꺼내자 서진은 살짝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국밥을 드시면서 노인이 말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보람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실 오늘 제가 다른 분 것도 미리 계산하고 가려고 해요. 정말요? 서진이 놀라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제게 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차례잖아요. 선행이 선행을 낳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어요. 그때 시장 상인회 회장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서진은 긴장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회장이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서진은 놀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오고 오래 머물러요. 단순히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곳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시장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진의 가게를 중심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배웠어요. 회장이 인정했어요. 시장은 단순히 돈만 오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여전히 붐볐어요. 하지만 예전의 구경꾼들과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이곳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서진은 가게 벽에 그 노인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어요. 그 옆에는 국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작은 문구도 적어두었어요.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서진은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여러 명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해 주었고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기구했던 삶이 이제는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핸드폰에 준수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가게가 유명하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메시지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내일도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지금 서진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시장 골목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성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